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9개월은 경제와 민생, 국민안전, 외교, 포기라고 하는 사포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우리의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실수와 실책, 실패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로 셀프 선제타격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추가로 발사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천군과 패트리어트는 발사에 역시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7시간 동안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재집 드나들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는커녕 제대로 탐지조차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10월부터 단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에 우리 군이 과연 같은 군대인지 맞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군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이 모든 안보 난맥상은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느닷없이 우리 군의 심장부로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공간은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국방부 핵심 부서는 합참 건물로, 합참 일부 부서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주변 건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50여 개가 되는 부서들이 대혼란의 연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은 둘째치고 앞으로 더 얼마나 옮겨야 할지, 언제 이 대이동은 정리될지 국방부도 기재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군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에게 집을 비워주고 서둘러 이삿짐을 싸서 군인 아파트로 가야 했습니다. 온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군이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서해 공무원 사건입니다. 군은 불과 얼마 전에 잦은 월북이었다는 본인들의 판단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정황 등 판단 근거가 달라진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입맛에 맞춰 기존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군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전직 국방부 장관은 구속됩니다. 온 군은 바짝 엎드립니다. 각종 사고가 있을 때마다 군 통수권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군 통수권자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군은 말을 바꿔가며 군 통수권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동안 그 공간은 북한의 무인기가 활보하는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은 반경 4.5해리에서 2해리로 절반 넘게 축소됐고 방공진지는 기존 청와대 주변 고지대와는 달리 저지대인 용산에서 설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방사의 우려는 대통령실이 단칼에 묵살하고 말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직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대통령실 비행금지 구역을 비행한 민간 무인기가 무려 104대라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58대는 누가 어떻게 왜 날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대통령실 비행금지 구역은 애당초 무인기 조종사들의 놀이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방공 시스템이 민간 드론조차 적발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군 통수권자는 정작 NSC 회의 전차 열지 않고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군 통수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혼란은 다름 아닌 군 통수권자의 안보 리스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보다 군 통수권자의 안보 리스크를 뒷감당하는 데 허덕이며 스스로 군의 사기와 신뢰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위태로운 현 주소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본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